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좀 쓸어담고 있는 저평가 기업이에요. 제가 최근에 저평가 기업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오늘도 적정 가치 대비해서 평가가 좀 저가로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기업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 그리고 여러 가지 댓글들을 통해서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더 노력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종목들이나 테마가 있는데 AI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우주 항공 아니면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하고 언급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금융혁신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SKT 관련된 정말 소음도 있지만 그 소음과 연결돼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우리가 금융의 혁신이 일어나고 그 금융 혁신과 관련된 기업들이 필수 가결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미 한국은행이 사실 미국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4월부터 돌입한 이번에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실험에 몇 명이나 참여를 했냐? 현재까지 한 5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12,000건의 결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본 적이 있거나 또는 지나가다 결제하는 걸 뭐 확인하는 거를 한 적이 있거나 또는 내가 소상공인이다. 근데 그거를 직접 결제를 받아본 적이 있거나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전자지급 총 개수가 이 5만 1,766개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총 29,251건이 결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처가 제한돼 있죠. 왜냐면은 이 디지털 화폐를 모든 이 사용처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이 인프라를 깔린 한국은행에서 정한 곳만 가능할 거고 사용처 제한으로 불편하다는 점과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보다는 뭐 엄청나게 참여도가 높은 것 같진 않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개인 간의 송금도 가능하고 사용처도 늘리고 바우처서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뭐 할인 쿠폰을 준다라든가 뭐 이걸 하면은 추가 뭐 이 적립금을 지원해 준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차 테스트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한국은행이 이 디지털 화폐를 하면서 지금 이 테스트를 하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과라 보시면 돼요. 디지털 화폐 테스트의 가장 큰 성과는 대금 수취자가 현금처럼 판매 대금을 즉시 수취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보통 현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금이라는 거는 실제 남지 않아요, 기록에. 기록을 현금을 주고 받으면 받았다는 것도 알고 준 것도 알지만 실제로 세금 처리가 됩니까? 세금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내가 현금했어요.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현금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은 뭐 하죠? 예, 카드 결제를 하죠. 네, 카드 결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카드 수수료가 나갑니다. 이런 것처럼 카드를 쓰면 수수료가 나가. 근데 현금을 쓰면 세금이 안 남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그러면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 그냥 바코드만 찍으면 결제가 돼요. 근데 그거는 카드 결제가 아니라 현금 결제인데 바코드를 찍어서 실물 현금이 없이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게 디지털 화폐예요. 그래서 카드 수수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PG 수수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돈을 입금시킬 수 있고요. 실제 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현금으로 인한 탈세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점의 유동성 관리와 수수료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다. 왜냐하면 유동성 관리는 뭔 소리냐면
이게 카드 결제하든가 이러면은 이 입금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실증 거래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지털 거래를 조금 좀 도움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혜택을 좀 준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관련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할 때 복잡한 정산 절차와 부정수급 사용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뭐 우리가 흔히 국가 산업 또는 국가에서 뭐 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국가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으로 돈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을 지원해 줬는데 1억 전부 다 지원이 안 되고 뭐 그중에 5천만 원은 그냥 영수증 대충 쓰는 거예요. 여기 썼어요. 저기 썼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기록은 안 남아요. 왜? 현금 썼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얼추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디지털 화폐로 지급해주고 디지털 화폐로만 결제를 하세요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기록이 다 남아요. 현금 결제를 했음에도 다 남는 거죠. 왜냐면 현금 결제 아니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지역도 디지털 화폐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투명하게 지원금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지원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금 토큰의 이자나 포인트 지급도 허용을 하고 반복 유통 가능한 은행 스테이블 코인 방식 검토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화폐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좀 명확히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는 흔히 사실 편법이나 불법이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돈을 낭비하거나 또는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득을 취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이자나 포인트 또는 바우처를 제공해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득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미국이나 국내 그리고 해외 모든 곳에서 꽤나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SE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좀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를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들어간 규제를 다시 좀 고민해보자. 이 규제 맞니?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폴 애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임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규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얻러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EC와 CFTC 등 미국 뉴욕 증시의 감독 기구들이 암호화폐 감시 감독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강제 집행 규제를 철폐해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디지털 화폐에 수혜를 될 수 있는,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디지털 화폐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또는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실제로 이들과 함께 사업을 하거나 여기에 사업에 참여를 했었거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역시나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겁니다. 그 기업이 어디일까라고 찾아보니 금융 디지털화 과속에서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어딨나 보니 2023년에 LG CNS가 한국은행이랑 손을 잡았더라. 2023년 12월에 한국은행은 LG CNS와 CBDC, 아까 디지털 화폐죠? 활용성 테스트 관련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제? 2023년 12월. 너무 예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96억 8천만 원.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계약 기간 얼마? 15개월입니다. 그럼 15개월이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2월까지예요. 2025년 2월까지가 LG CNS의 계약입니다. 그럼 정확히 뭐예요? 이거는
2년 전 계약이 아니라 당장 2달 전까지 LG CNS가 지금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CBDC 시스템 개발에 참여를 할 정도로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과 금융위, 금감원은 국제결제은행과 협력해 미래통화 구축을 위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그걸 올해 2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한 기업이 LG CN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 여러 군데 중에서 기술평가, 기술력만 보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 이게 90%잖아요. 가격평가, 얼마나 비싸고 싸지? 뭐 입찰이니까 당연히. 근데 일단 기술력에 거의 몰빵해서 본 겁니다. 얘네가 제일 좋구나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LG CNS와 함께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행뿐만이 아닙니다. 누구? 보시면 인터넷 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과도 이번에 함께합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뭐냐면 제4 인터넷 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뭐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LG CNS가 KSB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얘네 시스템을 얘네가 구축을 하겠죠. AI 시스템이나 거기 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시스템을. AI 클라우드 기업이에요. 얘네들은. 아셔야 돼요. 얘네들은 AI 클라우드 기업이에요. 매출액이 절반이 AI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KSB 컨소시엄에는 KCD를 비롯해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저축은행 등 국내 대표 은행들이 참여를 하고요. 한국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화, 디지털 은행 설립을 목표로 뭉친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용대출을 위한 인터넷 은행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뱅크는 개인 신용대출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은 없지 않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제4은행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4 인터넷 은행을 목표로 모인 연합체로 중소상공인 특화 은행 추진입니다. 개인보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이다. 근데 여기 누가? LG CNS가. 그래서 금융의 디지털화에 웬만하면 껴있는 기업이 LG CN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열어보면은 LG CNS 돈 얼마 버니? 2025년 1분기 매출액이 1조 2114억 원, 영업이익이 78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왜? 한 1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 정도는 돈을 벌고 있다. 7에서 한 6% 정도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 약 13%, 144% 증가한 수치로 영업이익이 몇 배? 2.4배 급증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과 AI 도입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왜?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실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AI 클라우드에서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죠. 얘네들은 AI 클라우드 기업이에요. 매출액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너네들은 지금 LG그룹에서 수주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 아니냐. 야, LG그룹이 너네 전부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LG그룹이 얘네 전부는 원래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방금 전에 한국은행이나 컨소시엄도 받겠지만 쭉 열어보면은 현재 농협은행,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신한카드, KB금융그룹 등 주요 금융기업과 AX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AI로 전환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는 금융사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뛰어난 AI 기술력과 비즈니스 활용 역량을 인정받아 NH농협은행의 AI 파트너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LG라서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아시겠지만 그냥 야 너랑 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 명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이런 기업 저런 기업. SK도 있고 삼성도 있어요. 이쪽에서 원래 대장은 삼성입니다. 그럼에도 LG를 선택하는 거죠. NH농협은행의 생성형 AI 모델, AI 기반 지능형 기업 문서 관리 서비스 등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 또 미래형 영업점인 AI 브랜치를 개발했고, AI 은행원이 고객 정보나 업무 데이터를 학습해서 고객이 원하는 거 또는 필요한 거 또는 고객이 뭐 쓸만한 거 이런 것들의 상품을 추천하거나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LG CNS가 국내 금융에는 꽤나 중요한 AI 클라우드의 위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쭉 4조 9천억, 5조 6천억, 5조 9천억, 올해 한 6조 4천억 정도 매출이 날 걸로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성장을 해서 올해는 5,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년도에 5,1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 성장하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실 이 가격 2025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 않더라도 저는 24년 기준, 그러니까 이미 매출 난 거 기준으로 평가를 해도 꽤나 낮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한 다음에 지금 가격이면은 아니 상장하고 얼마 안 빠진 거 아닙니까? 이거 위험한 가격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저는 사실 항상 얘기하지만 차트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가격이 높은 가격이냐 아니 낮은 가격이냐 그냥 이것만 판단합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지금 한 5조 1천억 원 정도? 뭐 오늘 3% 올랐으니까 올라봤자 뭐 얼마 올랐겠습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5조 한 2천억 정도 됐겠죠? 지금 대충. 그래서 이래도 저는 별로 높지 않은 가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LG CNS는 밀리면 사야 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뭐다? 이 가격으로 수렴될 겁니다. 다시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도 54,000원 라인대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여러분들은 관심 가져도 되지만 내려갈수록 얘는 관심 가져도 괜찮은 기업이다. 왜? 결국엔 이렇게 수렴될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이 내려가다가 결국에 올라왔잖아요. 내려가다 결국에 올라왔잖아요. 결국엔 이 가격에 수렴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정말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54,000원 근처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54,000원 가격 자체도 나쁜 가격은 아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매물대니 어쩌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차트보다는 그냥 현재 가치가 높냐 낮냐를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LG CNS 말씀드리고요. 얘는 지금 현재 가격부터 긍정적인 가격이고요. 내려갈수록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고요. 충분히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금융이 디지털화될수록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다. 이미 지금 한국은행이나 컨소시엄이나 각 은행에 입찰을 넣어서 뽑히고 있을 정도의 긍정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뿐만이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실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전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민감하잖아요 요새? 네, 안 받습니다. 이메일 적어야 되잖아요. 그건 식별용이고요. 여러분들 이메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지금 벌써 10만 명이 다운로드 받은 어플이에요.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네, 밑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전부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제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29일, 28일, 25일, 24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전부 무료로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정말 힘을 얻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당 1%씩 수익이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유튜브 채널 저 혼자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